자, 오늘은 마창식당이 조금 다른 그 문구들, 저희 식당에 가시면은 재미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 문구는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써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식당마다 저마다의 뭐 사연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하고픈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식당 주인이 음, 손님에게 일일이 전달해주면 좋은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인 입은 하나인데 손님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테니까 그걸 어떻게 매번 말하겠어요. 힘들게. 뭐 말하다가 지쳐서 죽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자. 이 집의 장점, 이 집의 강점, 이 집의 스토리, 이 집의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대신 써서 식당 곳곳에 배치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되었죠. 물론 저도 이제 오래전에 뭐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없었죠. 그런 게 없고 오로지 메뉴 노출, 가격 노출, 뭐 이벤트 노출 이런 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했었죠. 뭐 진짜로 동의보감에서 뭐 말하는 뭘 따다가 그걸 이렇게 메뉴판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뭐 칼로리 계산해서 이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다. 근데 뭐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먹고 싶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부터 실내까지 뭐 할 수 있다면 촘촘히 문구를 매달고 그걸 통해서 손님들에게 우리 식당은 좀 기억하실 만할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음식 나오기 전에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손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멘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간판을 보시면 간판이 이 집은 부실 데가 없어요. 간판이 가게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옆집 카페예요, 카페. 주인이 하시는 카페 건물이라 다행히 이제 카페 벽면에다가 간판을 붙이게 허락을 해주셨죠. 안 그러면 뭐 이쪽 어디인가에 이제 지주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뭐 지주 간판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붙이면 안 되는 그런 간판이거든요. 뭐 옛날부터 있던 간판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오픈하는 식당들이 땅에다가 간판을 세우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벽을 이용해서 남의 집 벽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상호는 영천 새우 칼국수예요. 근데 상호는 작죠. 상호가 작은 이유는 손님들은 남의 집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네 집도 아니고 내가 아는 친구 집도 아닌데 그까지 상호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뭘 파는 집이다.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신이 또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민물새우탕의 칼국수인데 그럼 또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버린 거죠. 그냥 새우 칼국수 집이라고. 새우 칼국수를 파는 집. 민물새우탕에 칼국수를 끓여 먹는 집. 자, 멈추시면 입이 웃어요. 뭐 이것도 뭐 큰 글씨는 아니지만 이런 글씨 보고서 손님들이 멈추시면 입이 웃는다. 그만큼 뭐 맛있나 보다. 자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벽면에다가 글자를 크게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이 있을 경우에는 창을 아예 다 벽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 창보다는 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우리 집의 특징,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 그런 것들을 붙이면 손님이 꼭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몰라, 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식당은 4인분 안 판대는데 왜 그런지 몰라, 나도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뭐 독특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니? 4인분은 안 판다는 게 왜 안 팔까?
그런 소리를 안 가본 사람들끼리도 하겠죠. 뭐 이제 그건 이제 4인분은 팔지 않아요. 뭐 1인분 빼고 주문하세요. 뭐 하루 종일 뭐 닭갈비만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붙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죠. 들어오지 않은 손님도 지나치는 사람도 기억해서 이야기의 어떤 소재로 한번 삼아 보시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메인 간판이에요. 메인 간판. 출입문 위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이 간판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죠. 지주에도 붙이고 돌출에도 붙이고 뭐 똑같은 형식이에요. 똑같은 간판 내용을 상호가 들어간 그거를 그냥 3개, 4개, 5개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여버리는 거죠. 저는 그것처럼 낭비,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저건 아무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닭불고기는 열었을 때 뭐 어쩌라고. 영천 새우칼국수. 영천이란 곳까지 뭐 굳이 기억을 해야 될까요? 손님들이. 저 집 상호에 캐릭터가 뭐 닭이다, 새우가 아니고 닭인가 보다. 왜 그렇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멘트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이런 멘트가. 자, 가게 문 유리창에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유리창에요. 어, 글자만 따서 붙이면은 이상하게 그게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그림가에서 통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붙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림을 빼고 바탕을 빼고 글자만 따내서 글자만 유리에다가 붙여놨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합니다. 읽어보려고 해요. 들어가는 출입문 오른쪽입니다. 영천 1등이 목표예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절반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원수 빼기 1인분 주문하시면 돼요. 칼국수는 1인분 9,000원이고요. 닭불고기는 1인분 15,000원입니다. 라는 게 뭐 간단하게 전달이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9,000원, 15,000원이어도 얼마든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원수 빼기 1인분이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2명은 2인분입니다. 라는 거는 이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진상들은 2명이 오셔갖고 1인분만 달라고 한다기도 해요. 진상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 진상까지를 생각해서 문구를 또 복잡하게 쓰면 많이 쓰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이제 내부에다 써놓고요. 외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저희 마창식당, 전국에 있는 마창식당 상호가 쭉 이렇게 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부침개 셀프 코너예요. 셀프로 부침개를 붙이거나 뭐 후라이를 부쳐 먹는 그런 코너들이 저희 마창 식당에는 다 있는데 문구들은 이제 집집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때그때 그 집의 사정이나 상황, 인테리어 이런 걸 보고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떠오른 문구를 제가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나 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조금 재미나게 제가 써본다고 이런 문구를 제가 썼습니다. 주방 출입구 앞쪽에는 보통 이제 어떤 얘기가 써지냐면은 손님 상에 나간 음식은 손님 거라 식당은 손대지 않아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문구를 주로 이제 썼는데 이쪽은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또 썼고요. 요 앞에 있는 자리가 요건 이제 뒤쪽 자리고요. 뒤쪽 테라스에 있는 자리고 요 앞에도 이제 테이블이 2개인가가 있거든요. 2개인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주방 앞이에요. 요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테이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 유리창이에요. 그 유리창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주방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시끄럽겠죠. 딸그락거리기도 하고. 주방이 가까워 시끄럽지만 주인이 가까워 친하기 좋아요 라고 쓴 거죠. 주인하고 눈도장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 뭐 찍기만 할까요? 자주 찍히면 주인이 뭐라도 하나 더 주겠죠. 뭐 김치를 더 주든가, 뭐 새우를 더 넣어 주든가, 뭐라도 더 주겠죠. 음료수 한 병을 주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리창에다 적어 놓음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이 자리가 더 앉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는 문구를 빈 유리창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더 살려내는 거죠. 요것도 이제 뭐 바깥에 있는 자리고요. 이제 안쪽에서 유리창 안쪽에 이제 테이블 손님들 음식 드시는 테이블이 있는 거고 그 유리창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글씨를 써서 마흔이 넘어서 찾아온 고향입니다. 인생 첫 식당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만들지 않겠습니다. 소박하게 꿈꾸겠습니다. 영천 1등을 소박하게 꿈꾸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바라보는 거죠. 손님들이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서 같이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겠죠. 이 집 주인이 여기가 고향인가 보다. 40살까지는 다른 데 살았구나. 고향에 와서 식당이란 걸 처음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자, 우리가 맛있게 먹을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자. 그런 걸 바라고서 제가 이 문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쪽도 이제 창가죠. 식탁이 있고 이제 창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창에도 이제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글자를 따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통시트를 가리면 뒤에 배경이 안 보이겠죠. 하지만 글자만 따서 넣으니까 어때요? 뒤에 배경은 고스란히 다 보입니다. 다 보여져요. 이 가운데 이제 방 하나가 있습니다. 방 하나가 있는데 뭐 오픈된 방이에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뭐 재밌게 표현한 거죠. 손님이 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 일하셔야 합니다. 수고비는 안 드립니다. 본인이 자청한 일이니까. 그래도 좋으면 슬쩍 들어가세요. 여보, 손님이 일 도우신대요. 여기 들어가셨어요. 따옴표까지 있으면 좋은데 따옴표가 빠졌네요. 그거를 우리 김 실장님이 조금 놓치셨나? 아니면 저는 따옴표 붙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이 방이 무슨 방이다 라는 걸 손님들이 또 인지를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큰 유리창에다가 이 먼 곳까지 오셨네요. 손님 나들이 추억에 실망 없는 음식으로 인정받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끔 와주세요. 저는 자주 오시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 표현은 누구나 쓰기 때문에 저는 가끔 오세요. 자주 오시면 물려요, 질려요. 그래서 안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 보자고요. 가끔 오시면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손님이 가끔만 오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 식당은 먼 곳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그 정도만 해주셔도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 다른 메뉴판도 이제 직접 가시면은 이쁜 메뉴판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메뉴판에도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읽을 만한 거리가 있어요. 메뉴판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이것도 제 컨설팅의 한 영역이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컨설팅 재주입니다. 이상입니다.